아니 앉아. 좀 화장실 시작하자. 안 기다려. 기다려야지. 안 기다려. 주아 오늘 못 온대. 왜요? 뭐 시험 공부하나? 모르겠다. 영상으로 볼 것 같아. 얘들아 문 좀 닫아줘. 에어컨 틀었어? 에어컨 틀어져 있네. 추우면 자리 옮기시고 앉아. 빠르게 시작하자. 얘들아 먼저 조합이랑 뒤에 우리 조합 뒷부분 문제 안 풀었고 분할이라는 걸 안 배웠거든요. 분할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그거 듣고 시작하면 너네 기운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안에 우리 행렬을 끝내야 돼. 근데 행렬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내려면 앞에 행렬 먼저 하고, 알았죠? 어차피 너네 분할 들어도 질문 또 할 거야. 그러니까 분할을 완벽하게 너네가 흡수하는 것보다도 행렬을 완벽하게 끝내고 분할을 열심히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렬 시간 안에 이해하고 끝내. 김담이 알았지? 담이 행렬은 너네 문제 어려운 파트가 유형이 딱 2개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쉬워요. 알았죠? 너네들이 되도록이면 행렬 공부는 많이 안 해도 돼. 내 생각에 그래요. 경우의 수랑 2차 부등식 공부 많이 해야 돼. 너네 다 까먹었죠? 까먹은 거 다 채워 넣어야 되고, 행렬 공부는 기본적인 거 위주로 먼저 많이 풀어봐. 알았죠?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제 생각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돼. 왜냐면 아직 이게 올해 너네 첫 연도에 들어가는 연도고 기출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행렬은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맞출 만한 문제가 많은 단원이기는 해. 알았죠? 네. 똑바로 듣고 넘어가시죠. 행렬 쉽습니다. 내용 자체는 쉬워. 몇 개 빼고. 몇 개 빼고 쉬우니까 똑바로 들어야 돼. 네. 봅시다. 행렬이라는 걸 공부를 처음 해보신 분들도 제가 최대한 이해를 시켜볼게요. 준비됐어? 네. 다 받았지? 출발합시다. 자, 행렬이라고 하면은 일단 요 글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네 그 한글 써봤어요? 한글? 한글 2000몇 이렇게 거기서 표 만들어 봤어요? 표 만들어 봤지. 거기서 우리가 표를 만들 때 몇 행으로 만들지 몇 열로 만들지 결정을 하거든? 만들어 보신 분 있나? 그럼 거기에서 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 가로를 의미해요. 가로행. 그리고 세로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열이라고 하면은 가로와 세로가 의미를 하겠다. 뭐 가로 세로 너네들이 처음 보는 이제 녀석들이 나올 거거든. 어렵지 않아요. 80%는 한 20%가 어려워. 그러니까 80% 내용을 너네가 흡수를 해. 일단 20%는 정규 시간 가서 질문을 하시든 아니면 이해를 하면 좋고. 알았죠? 기본적인 내용 할 때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듣기 귀찮아. 알았죠? 그래서 자, 행렬은 가로행, 그 다음 세로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가로와 세로가 있는 녀석들이야. 해서 얘는 정의가 여러 개의 문자 혹은 숫자를
자, 여러 개 문자 혹은 숫자를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와 세로가 있다고 했죠? 볼게요. 저도 이거를 나 현역 때 배우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 공부해가지고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독특하죠? 선생님이 배운 지가 얼마 안 된 파트인데. 볼게요. 자, 여기서 그럼 얘네들이 지금 숫자가 이렇게 써 있지. 맞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말하는 자, 요 첫 번째 요 라인이 행이 될까요? 열이 될까요? 얘는 행이에요. 뭐라고? 행. 가로행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1행이라고 부릅니다. 별거 아니죠? 첫 번째 가로. 너무 쉽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르겠어? 그렇죠. 2행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현우 괜찮아? 오, 벌써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안 되는데. 1행, 2행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얘는 몇? 1열이라고 불러야겠죠. 얘는 첫 번째 세로줄 1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그렇죠. 얘는 제를 붙여도 되는데 제 2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얘는 3열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각각에 있는 요 얘네들 이 숫자나 아니면 여기에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은 성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 구성원들 얘네들을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엄청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성분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됐음? 그리고 우리가 행렬은요, 일반적으로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이다 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서 m 곱하기 n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 행이 뭘까요? 당연히 m이고요. m행 그 다음에 n열을 갖고 있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친구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일까? 그렇죠.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야.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곱하기 하겠다는 거 아니야. 2행 3열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됐어? 한 명씩 테스트 한 번을 해봐야겠다. 담이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훌륭합니다. 틀렸죠? 너 가로가 몇 개야 이거? 가로가 3개죠? 3, 그럼 얘는 3 곱하기 1 맞아요? 3 곱하기 1 맞네. 미안해요. 3 곱하기 1 행렬. 그 다음에 또 뭘 써보지? 요거는 몇 곱하기 몇?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어렵죠? 우리 가로의 개수, 세로의 개수에 따라서 앞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거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잠깐만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가르치고 뒤에 어려운 거 빠르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나도 안 어려워. 자, 정사각행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사각행렬은 뭐겠어? 그렇죠. 봐봐. 우리가 배열을 어떤 모양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있지. 근데 이 모양이 정사각형이 됐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행이랑 열이 어떻게 됐다?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긴 행렬, 1 곱하기 1 행렬, 그 다음에 1, 2, 3, 4 얘는 몇 행렬? 2 곱하기 2 행렬. 그 다음에 뭐 1, 2, 3, 4, 5, 6, 7, 8, 9 얘는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 그랬을 때 우리가 정사각 행렬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기는 해요. 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문제에 나와. 얘가는 이거가 1, 2, 3이라고 해서 얘는 차라고 붙입니다. 차수. 얘는 1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 다음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 다음 얘는 3차겠죠. 하나도 안 어렵지? 행렬은 정말 너네들 수준 이게 원래 옛날에는 엄청 어려웠거든? 근데 일단 올해 천년도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걸 다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분을 쓰는 방법이 있거든? 자, 옆에다가 요렇게 써놓으면 이 친구의 의미는 이 친구는 성분을 가리키는 미지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i랑 j라고 하는 건 그냥 미지수일 뿐이야. 이 i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친구는 얘는 행의 넘버예요. 행의 번호라고 볼 수가 있어. i 행.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j는 열의 넘버라고 볼 수 있죠. j열. 그러면은 자,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 행렬을 볼 거야. 그러면 내가 a에다가 1, 1 이렇게 적었어.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40입니다. 이해가? 왜? 얘 어디 있는 거야? 1행에 1열에 위치한 숫자가 몇이에요? 40. 요렇게 읽자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은 A에 이 1은 얘는 36. 이렇게 읽자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죠? A에 21이 아니라 살짝 띄워주면 돼. 2, 1이야. 2, 1. 그럼 얘는 36.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행이랑 열을 나타낸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거의 자 10% 지나갔습니다. 안 어렵죠?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지? 아닌가? 오케이.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오늘 우리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방학 때 저희가 못 볼 수도, 제가 고1을 안 맡을 수도. 네. 오늘 그게 문제일 수, 그게 문제인가요? 보죠. 봅시다. 자, 행렬의 오늘 배운 거 보죠. 당연히 왜 안 봐? 자, 행렬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게 맞아. 그냥 하면 뭔가 될 것 같죠?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이렇게 돼 있는 걸 더하는 걸 생각을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더하거나 뺄 때 우리는 일단 뭐가 일치해야지 이 친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친구의 행열의 형태가 완전히 일치해야지만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어. 말 그대로 얘네들은 지금 둘 다 2차 정사각 행열이죠. 얘네들의 형태가 뭐 행이 더 많다든지 뭐 열이 더 많다든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것끼리는 덧셈 뺄셈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둘이 똑같이 생긴 행렬끼리만 덧셈 뺄셈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가 몇이겠어? 그렇죠. 4, 여기가 6, 그렇죠. 여기가 8, 여기가 10. 너무 쉽죠? 덧셈 뺄셈 끝.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위치 그대로 진행하는 걸 우리는 덧셈 뺄셈이라고 합니다. 다음. 안 어렵죠? 자, 영행열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영행열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거 맞아. 자, 0이라는 건 뭐예요? 숫자? 0. 그렇죠. 그러면 영행열이라는 건 뭐겠어?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는 영행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A라는 행렬이 있어. 오케이? 거기에서 A를 내가 뺐어. 그러면 뭐가 나와? 0이 나와요. 모든 성분이. 맞아? 똑같은 걸 뺐잖아. 맞아? 그래서 이 행렬은 0이라고 쓰고요. 이 0이요. 알파벳 대문자 O라고 생각하면 돼. 좀 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 전부 다 0인 행렬이야.
끝. 여행열 쉽죠? 앞에 부분 쉬운 걸 금방금방 쭉쭉쭉쭉 넘어가야 너네들이 뒤에 부분에 집중이 돼. 자, 행렬의 실수배라는 걸 또 할 건데요. 이것도 너네들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행렬의 실수배라는 건 뭐야? 우리가 어떤 행렬이 있어.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게 뭐 1, 2, 3, 4라는 건데 행렬의 실수배는 말 그대로 이 행렬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K는 말 그대로 실수. 그러니까 행렬이랑 곱하는 게 아니라 행렬이랑 숫자랑 곱하겠다는 거야. 맞아?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 너네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것도 그냥 K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 예를 들어 K 곱하기 1, 2, 3, 4라는 행렬이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행한다? K 여기 2K 그렇죠. 3K 간만에 쉬운 거 나왔죠. 4K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야. 안 어렵죠? 너무 쉽죠? 행렬 진짜 별거 없어. 80%는. 근데 나머지 20%가 너네가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좀 귀찮은 것들이 생겨요. 제가 사실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약간 몸에 익히는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과정이야. 봐봐. 이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어떤 행렬에다가 K라는 실수, L이라는 실수를 곱한 것과 요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계산은 어디서부터 해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얘는 누구부터 해요? 안쪽부터 계산하고 K를 곱하는 거지. 순서가 달라요. 그럼 얘네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네들은 순서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어떤 실수를 먼저 곱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2, 3A 뭐 예를 들어 여기에 2 곱하기 3 곱하기 A 행렬을 하는 거나 아니면 3 곱하기 2 곱하기 A 행렬 이거 사실 교환 법칙이긴 한데 똑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 녀석과 같다는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법칙일까요? 별거 아니에요. 괄호가 생겼어. 무슨 법칙? 네. 괄호 법칙.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 들어봤지? 근데 무시하고 살았지 너네. 그냥 약간 너네들도 그냥 몸에 그냥 약간 체감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돼 이거는. 근데 뭐요? L이라는 실수를 나타내는 미지수예요. 됐습니까? 자, 이건 누구부터 계산해? K랑 L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A에 곱한다는 의미지. 그 다음 얘는 L이랑 A 먼저 계산하고 K를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내가 왜 대학교 가기 전에는 나도 무시했었냐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대학교에 제가 수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냥 무슨 기호 우리가 행렬의 실수를 곱한다는 거는 너네가 처음 배운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잖아. 맞지? 근데 어떠한 연산 과정을 우리가 증명을 해내려면 이러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또 뭐 있죠?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검증해야 돼요. 원래 그게 수학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자 K 더하기 L이 있고 바깥쪽에 A라는 행렬이 있고요. 얘를 K랑 A랑 먼저 계산하고 L과 A를 그 후에 계산하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는 같습니다. 얘도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우리가 2랑 3을 더해서 A에다가 5를 곱하는 거나 아니면 2A와 3A를 더하는 건 어떻다? 같다는 거야. 분배가 됩니다. 알았죠?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특히 행렬에선 조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너네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계산들이 좀 있다가 안 됩니다. 그게 좀 중요해서 그런 거거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산이 맞아. 지금부터 메인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돼. 자, 행렬 못 알아들은 친구 있어?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박준성이 이해해야 되는데. 박준성 이해했어? 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예. 오케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씨. 대단한데? 자,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 어려운 거 2개 배울 거거든? 자, 행렬의 곱셈 옆에다가 별표 100개 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고 처음 배우면 이런 계산이 도대체 왜 있는 거냐 복잡해 할 겁니다. 알았죠? 잘 따라오세요. 계산하는 방법부터 배울 거야. 너네는 처음 배우면 왜 그런 계산이 왜 들어가야 되나요? 보다 일단은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우리가 2개의 행렬을 곱할 거예요. 오케이? 잘 따라와. 어떻게 곱하는지. 이거 쓰지 말고 일단 보세요. 잘 봐. 자, 얘는요. 여기에 있는 가로. 이거 뭐예요? 1행이죠. 1행. 1행과 1열을 곱해야 돼요. 오케이? 왼쪽에 있는 1행과 오른쪽에 있는 1열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1행과 1열을 곱했죠. 그러면 이게 결과에 1행 1열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그대로 이렇게 붙이세요. 봐봐. 따라와. 자, 이대로 그대로 붙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만나? 1이랑 1이 만나요. 그러면 그네들을 곱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곱해져? 1이랑 1이 곱해지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랑 0이랑 만나죠. 그러면 얘도 2랑 0이랑 곱합니다. 기가 막힌 계산이 튀어나오죠. 곱하는 게 여러분들이 봐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을요.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세요. 오케이? 자, 2번째 계산 들어갑니다. 또 얘도요. 우리가 2번째. 이번에 여기랑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어디의 성분을 말하는 거겠어? 1행. 2열의 성분. 즉 1행에 2열. 여기를 채워 넣는 거예요. 오케이? 자, 1행, 2열. 이렇게 그대로 돌려서 붙여봐. 그럼 1이랑 누구랑 만나? 그렇죠. 2랑 만나죠. 그 다음 2는 또 누구랑 만나? 그렇죠. 이게 바로 2번째 1행 2형의 성분이 됩니다. 헷갈리죠? 자, 2번째. 이번에는 2행을 건드려야겠죠. 얘는 2행의 1열과 만날 거예요. 그게 2행의 1열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3이랑 누구랑 만나? 3이랑 그대로 돌려. 이렇게 돌려. 3이랑 1이랑 만나고요. 그 다음 4랑 누구랑 만나? 0이랑 만나요. 오케이? 신기한 계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돌려. 2행 2열이 되겠죠, 걔는. 걔는 3이랑 2랑 만나고요. 4랑 1이 만납니다. 됐습니까? 결과 계산해 주십시오. 몇 콤마? 몇 콤마래? 1, 그 다음 여기는 4, 여기는 3, 여기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계산이지? 기가 막힌 계산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렬을 성분끼리 곱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특한 계산들 때문에 너네들이 머리가 좀 아플 거야 앞으로. 오케이? 자, 이게요. 그러면은 자, 행렬의 곱셈도 조건이 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봐봐. 너네들이 얘를 돌려서 여기에다 맞춰야 되지. 그러면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2개가 같으면 2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러면 얘네들은 조건이 똑같아야지만 곱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봐봐. 우리가 m 곱하기 n 행렬이 있고요. 곱하기 k 곱하기 l 행렬이 있어요. 자, 조건 외우세요. 얘네들이 곱셈이 이루어지려면 요 앞에 있는 거에 n과 요 뒤에 있는 행렬에 앞에 있는 친구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돼요. 오케이?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들이 3 곱하기 2 행렬이 있고요. 2 곱하기 4 행렬이 있을 때 얘네들은 곱셈이 돼야 안 돼? 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안쪽에 있는 이 두 개가 같으면 행렬이 곱셈이 되고요. 얘가 예를 들어 3이잖아? 그럼 곱셈이 안 돼요, 이거.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나중에 뭐 서술형에서 곱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빠르게 판단하는 거야, 너네가. 그랬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볼게. 그럼 아무거나 불러봐. 3 곱하기 2 써볼까? 3 곱하기 2 행렬, 그 다음에 곱하기 이번에 2 곱하기 4 행렬 한번 해볼 거예요. 곱셈이 되는지만 확인할 거야. 알았죠? 자, 가져오 볼게. 그럼 얘는 행이 하나, 둘, 세 개. 맞죠? 그러면 얘는 뭐 1, 2, 3, 4, 5, 6이 되겠죠? 곱하기 얘는 행이 두 개에다가 뒤에가 열이 4개죠? 맞아? 그럼 얘도 2개. 나도 헷갈린다 이제. 7, 8, 9, 10, 11, 12, 13. 요거 맞죠? 맞아? 봐봐. 요렇게 오지? 그대로 돌려봐. 어때? 맞아, 떨어져? 돼요? 다시 여기에 있는 이 행렬을 돌려가지고 여기에다 붙이라고요. 맞아, 안 맞아? 아구가 맞죠? 딱 이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 얘기예요. 얘네들은 행렬이 완벽하게 똑같하지 않아도 요 안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얘랑 얘가 같으면 곱셈이 됩니다. 계산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해서. 알았죠? 그러면 아구가 안 맞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그럼 얘를 내가 이번에 3 곱 3 행렬이라고 볼게. 자, 1, 2, 3, 4, 5, 6, 7, 8, 9로 이루어진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 얘는 여기도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자, 이 세 개가 돌려봐. 어때?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친구의 요 앞에 있는 친구의 열과 요 뒤에 있는 친구의 행이 같아야지만 곱셈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곱셈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펜 연필 꺼내시고 제가 써줄 테니까 곱셈 좀 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 너네 오늘 배우는 거에서. 요거 하나는 알고 가. 연필 들어서 계산. 자, 우리가 왼쪽 거의 행, 오른쪽 거의 열을 곱한다고 했지. 그게 성분을 만든다고 생각해. 1행에 1열을 곱했으면 1행 1열의 성분을 만드는 거야. 지금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따라와. 자, 나 보여? 간다. 자, 얘네 둘을 이렇게 가져오시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곱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네 둘을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친구들끼리 곱하시고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오케이? 계산 됐어? 같이 해볼까? 자, 계산해 볼게요. 제가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계산을 해보면 자, 1행에 1열을 곱했으니까 여기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1행 2열. 1행 2열? 1행 1열. 맞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지면 3.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해지면 빼기 2. 그럼 얘가 1행 1열은 1이 됩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죠? 그럼 얘는 2행에 1열이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야죠, 같이. 2행 1열. 여기가 2행 1열이잖아. 그러면 부터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생긴 게 1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 조금 알겠어? 이 기본적인 계산들이야. 행렬은 이것만 알면 돼. 오늘 이거 알고 가잖아?
5만 원 건졌다. 여러분들 수업료 건진 거야 진짜. 낭비하지 말고 좀 알아먹고 가. 행렬 이거밖에 없어.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70%한 거야. 나머지 한 20%가 조금 어려워. 미안하지만 그거는 이해 못해도 질문해야지 뭐 어떡해. 오케이 갈게요. 자 얘는 어렵지 않고 얘도 갈게. 얘랑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 x 더하기 그렇죠 2y 그 다음에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2x 빼기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어렵죠? 오케이. 우리가 지금부터 할 계산들이 요거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니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행렬을 그래도 한 번쯤 공부해 보면은 기본적인 거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나 열심히 하세요. 내가 왜 쉽다고 하는지 좀 알겠죠? 자, 어떤 행렬에 대한 거듭 제곱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거는 우리가 A라는 행렬을 몇 번? N번을 곱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친구는요, 조건이 있어요. 거듭 제곱은 누구만 가능할까? 아니고요. 조금 생각해봐. 내가 그랬잖아. 곱셈에 대한 조건을 잘 생각해보세요. 곱셈에 우리가 가능하려면 얘는 안쪽에 있는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럼 잘 봐. 그렇죠. A가요. 그럼 내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볼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요거 곱하기 M 곱하기 N 행렬을 했더니 어떤 조건이 티 나와? 얘랑 얘가 같아야지만 계산이 된다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M이랑 N이 같은 무슨 행렬?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고요.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상식적인 부분. 우리는 행렬을 처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잡으려면 이런 것도 알아놔야 돼.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별표. 이것도 별표. 이번에 101개. 더 중요해. 101개. 100개보다 조금 더 중요해. 졸릴 텐데 조금만 참아봐. 박준성 지금 눈빛이 지금 갔는데 썩었는데 지금 눈이 졸리면 서 있어. 자, 곱셈의 성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독특한 계산을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요, 봐봐. AB 행렬을 곱하고요. 이번엔 BA 행렬을 곱하시잖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봐봐. 이 계산법이요. 이 왼쪽에 있는 A에 뭘 갖다 썼어요? 행을 갖다 쓰고 있고 이 친구의 열을 갖다 쓰고 있죠. 근데 얘는 누굴 갖다 쓰고 있어? B의 행. 그리고 얘는 A의 열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산이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나와요. 독특하죠? 그래서 얘는 진짜 중요한 거야. 둘이 성립을 안 합니다. AB랑 BA가 달라요. 한번 확인해 볼까? 제가 간단한 걸로 확인해 볼게요. 1023, 그 다음에 1, 2, 3, 4. 와, 얘가 아이고 1, 2, 3, 4 1, 0, 2, 3 계산해 주세요. 우연찮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계산해 볼까? 직접 해봐야 너네들이 체감을 하지. 계산 뚝딱뚝딱 해봐. 생각보다 계산 오래 걸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계산이잖아. 계산 이거 8번 해야 되잖아. 쉽게 계산하는 법 없어요. 받아들여. 오, 박준성 또 시작됐어 저거. 브로콜리 잠복기. 또 시작됐어. 눈빛이 저거 또 썩었어 지금 벌써. 괜찮은 거야? 너 행렬 알아 몰라? 어? 또
수업 시간에 안 듣고 또 수업 시간에서 이거 곱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하려고.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박준성 씨. 어때? 달라? 다르죠? 다르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곱셈 계속 연습해야 돼. 자, 이 친구는 1행 1열이 몇이 나와? 1, 0이니까 1이 나오고요. 1행 2열은요? 2랑 2니까 여기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2 더하기 9니까 11이 나오고요. 여기는 4 더하기 14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4. Sorry. 1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해볼게. 그 다음 얘네들은 그렇죠. 벌써 틀렸죠. 얘네들은 6. 그 다음에 얘는 3, 8, 11. 얘네들은 0, 4, 12. 어때요? 다르죠? 이게 너네들이 행렬이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포인트예요. AB랑 BA가 어때? 다릅니다. 우리는 행과 열을 다른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러면은 얘는 항상 다를까요? 아니면 어쩔 때는 같을 수도 있을까요? 어쩔 때는 같을 수도 있겠죠. 우연찮게.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6도 6이고 2 곱하기 3도 3이니까 우연찮게도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실 결과가 모른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놓으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자, 얘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죠. 우리가 AB와 BA를 곱한 게 같지 않다. 즉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박준성 씨 졸았고, 제일 중요한 내용 놓쳤고, 아주 훌륭한 학생. 이미 놓쳤어. 너 갔어.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자,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보기 시간이 조금 빠듯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행렬을 요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행렬을 먼저 더하고 거기에 곱하는 것과 얘네들을 각각 곱하고 더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 얘는 성립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무슨 법칙? 얘는 분배 법칙입니다. 오. 우리도 박수 칠까? 우리도 칠까? 그래. 잠 좀 깰 겸. 그래. 우리가 또 피지컬 하나는 또 됐습니까? 저기는 머리로 먹고 사는 애들, 우리는 몸으로 먹고 사는 애들. 장난입니다. 봅시다.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증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알았지? 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엔 우리가 얘도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독특하게도 A, B, C 왼쪽부터 A 곱하기 B를 하고 B 곱하기 C를 했을 때랑 B, C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한 거, 즉 결합 법칙이 얘는 성립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자,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이 중에서 교환 법칙은 성립해 안 해? 안 한다가 여기는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성립을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다항식의 연선이나 막 곱하기 막 나누기 했었잖아. 곱셈 공식 이런 거. 맞아?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을 베이스로 해서 계산하는 계산이 많거든? 걔네들이 다 틀어져서 너네들이 지금부터 좀 헷갈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얘가 진짜 중요해요. 너네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교환이 성립을 안 하고 분배랑 결합이 일단 성립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말하는 20%의 타임 하나 더 있네요. Sorry. 단위 행렬이라는 거를 또 배워야 돼요. 거의 다 끝났어. 심지어 필기도 안 해가지고 내 머리에서 끄집어내야겠다 이제. 제가 필기를 안 했어요.
갑니다. 자,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받아 적으세요. 제가 이거 많아가지고 안 한 것 같아. 정의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인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에서 요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러면 3 곱하기 3, 우리 3차 정사각행렬은 어떻게 생겼겠어? 100, 010, 010 맞죠? 001 요렇게 생겼습니다. 즉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가 전부 다 몇이라고? 1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는 수열을 무슨 수열? 무슨 수열이래.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행렬. 얘가 왜 단위 행렬인지도 가르쳐 줄 거야. 일단 얘가 단위 행렬이에요. 오케이?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쓰는 거는 라지 2라고 씁니다. 2. 오케이? 2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성질을 지금부터 말해줄 건데요. 성질은 어떤 행렬과 이 단위 행렬을 곱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 자기 자신 행렬이 수열이랑 자꾸 헷갈리네. 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렬과 곱해지든 무조건 자기 자신을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자, 1, 2, 3, 4라는 행렬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1, 0, 0, 1 곱해 볼 거야. 잘 따라와. 자, 1, 2 곱하면 여기 몇 나와? 눈으로 곱해봐 이제. 1, 2를 뒤집어서 1, 0이랑 붙여봐. 몇 나와? 1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나오죠. 그 다음에 귀신같이 여기가 3 나오고요. 여기가 4가 나옵니다. 어때요?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나오죠. 잘 봐. 그러면 이 단위 행렬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랑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1과 좀 비슷한 녀석이에요. 왜? 1이라는 숫자는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만나든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행렬에서의 1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의 좀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곱셈이 얘가 나오는데 얘는 유일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행렬은 일반적으로 자리를 바꾸시면 안 되거든요. 곱할 때. 내가 말했잖아. 교환 법칙이 절대 성립을 안 하거든. 근데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과 A를 곱하는 거나 A나 단위 행렬을 곱하는 건 둘 다 A로 성립을 합니다. 어렵죠? 헷갈리죠? 제가 왜 20%가 어렵다고 하는지 알겠죠? 단위 행렬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이고 곱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나오지만 얘네들을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바꿔도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단위 행렬까지 배우신 거고요. 자, 마지막 내가 말했던 20%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지금까지 못 알아들은 내용이 있으면 사고야. 알았죠? 오! 아니죠. 2죠. 2. 그렇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근데 우리가 3 곱하기 3은 안 나와요. 단위 행렬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 오케이? 오케이. A는 그냥 아무 행렬이나 갖고 온 거야. B를 갖고 와도 돼. 그럼 B 곱하기 단위 행렬은 누구겠어? B겠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C면 C 이거예요. 이게 단위 행렬의 역할이야. 알겠죠? 원래 더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빠졌어.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마지막 20% 지금까지 못 알아듣는 내용 있으면 이거는 사고고 지금부터 못 알아듣는 거는 조금 이해는 가요. 어렵습니다. 가볼게요. 본인이 똑똑하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용이에요. 잘 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배울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행렬을 곱하고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봐봐. A 더하기 B라는 행렬이 일단은 2번 곱해지겠죠? 맞니? 그러면은 곱해 볼게요. 그러면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A랑 누구랑 붙어? A. 그러면 A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A랑 누구랑 붙어? A, B랑 붙게 돼 있어요. 가려놓고 생각해봐. 분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B는 누구랑 붙어? B랑 A랑 붙어요. 그 다음에 B랑 B랑 붙어요. 이렇게 곱해집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A, B랑 BA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밑에다가 작게 써놓는데 절대 행렬은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푸시면 사고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과는 달라요. 왜? AB가 BA랑 같을 때 얘가 합쳐지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행렬에서는요.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 이 위에처럼 써야 돼. 얘네 둘이 나와요. 어렵죠? 자, 2개만 더 써볼게요. 두 번째. 그럼 자, A-B의 전체 제곱은 뭐가 나올까? 불러볼 수 있겠어? A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고로치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면 안 되겠어? 얘는 A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나오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왜?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녀석은 반대로 썼어요. A 더하기 B에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시면 이게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독특하게도 전개해보잖아? 그럼 A제곱에 전개하면 빼기 AB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할게. 더하기 BA 빼기 B제곱 이렇게 전개가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곱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돼. 잘 봐. 이거야. 분배 법칙은 성립해 안 해? 분배 법칙은 성립하지. 오케이? 그러면 자 A랑 먼저 곱해봐. A제곱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B도 있었지. B도 곱해봐. BA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빼기 B제곱 됐니? 그럼 얘네들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우리가 일반적인 합차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면 안 된다? 절대 제곱과 B제곱이 되면 안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계산들이 지금부터 다 틀어지는 거야.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또 마지막 얘는 행렬의 진위 판단입니다. 진위 판단이 뭐예요? 진위가 뭐지? 진짜 위기? 위 잘못됐을 때 그런 위 아니에요? 약간 위선자 할 때 위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진짜 위기. 너네들이 진짜 위기지. 박준성 위기지 지금. 멍 때리고 있고. 좋습니다. 자, 진위 판단 문제가 나올 건데 별표 200개.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게 행렬이 왜 없어졌는지 알아? 제가 느끼기에는 행렬이 없어진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 진위 판단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 요구하는 그 식을 만족하는 행렬이 있는지 직접 찾아야 돼요.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다시 생겨나는 바람에 진위 판단 문제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 우리 OX 퀴즈 해봤죠? 계속 했죠? 그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 이거인 행렬을 니네가 직접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지스럽지 않니? 근데 해설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풉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은 성립한다. 끝. 이렇게 나와버려요. 진짜 억지스럽죠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 진입 판단을 참 어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참고해야 될 거는 당연히 얘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A, B는 BA랑 같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A, B를 곱한, 즉 행렬의 곱셈이 뭐가 나왔대? 영행렬이 나와도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 된다, 안 된다? 아니어도 됩니다. 와, 씨, 이게 뭔 말이야. 봐봐. 너네들이 일반적으로 실수에서는요. 우리가 x, y를 곱한 게 0이야. 그럼 x, y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뭐야? 0이 무조건 돼야 되죠. 근데 그것도 깨트려 버립니다. 왜? 행렬은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A는 예를 들어 1, 0, 0, 0이라는 행렬이 있어. 0 아니죠? 영행렬 아니죠? 이 친구와 0, 1, 0, 0이라는 행렬을 우리가 곱해 보세요. 자, 우리 1행일렬 성분 몇 돼? 0. 그 다음에 2행일렬 0. 3행일렬 0. 4행렬 0 나오죠. 와, 진짜 이런 억지스러운 과목이 어딨나, 그쵸? 진짜 억지예요, 이거. 그냥 있다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야. 찾을 수 있냐는 거야. 저도 약간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숫자가 있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 거야. 좀 억지스럽긴 한데 해야지 어떡겠어.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그러면은 A, B랑 AC가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B랑 C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A는 영행렬이 아닐 거예요 라고 할 거야. 영행렬이면 그냥 0이 돼버리니까. 자, 그럼 얘는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랑 같대. 일반적으로 실수에서는 성립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행렬에서는 성립 안 합니다. 보여줄게요. 자, 이거 왼쪽으로 넘겨봐. 그럼 AB에 빼기 AC가 영행렬이 되죠. 이해 가십니까? 왼쪽으로 넘겼어. 그 다음 얘네들의 분배 법칙, 우리가 행렬의 분배 법칙은 성립하니까 A와 B 빼기 C로 분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A와 B-C라는 행렬이 곱해지면 0이야. 둘 중에 하나가 0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2번 보세요. 둘이 곱한 게 0이어도요. 둘 다 0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얘네 둘이 곱한 게 0이어도요.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그래서 BC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멘붕 오죠? 자, 1, 2, 3번 머리에 넣어버리세요. 제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박준성 졸고, 오케이. 나이스. 오늘 아침 늦잠 자느라 1시간 늦게 오고. 오케이. 훌륭한 학생이에요. 박준성 씨. 근데 한이쯤이 어제 늦게 보냈어요. 진짜? 네. 오, 어떡해. 그럼 차지쌤한테 내가 일러야겠다. 아쉬워. 괜찮아요. 어쨌든 동기부여했어요. 찬이쌤. 동기부여되느라고 지각했구나. 숙제도 안 해오고.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행렬의 개념이 끝입니다. 다 했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행렬부터 보십시다.